think you're here to stay. No, I don't think you're here to stay. No, no, no. I just wanna be with you. I just wanna be with you. Yeah. I just wanna be with you. Yeah, I just wanna be with you.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장님 혹시 내년 총선에 출마하시게 됐는데 출사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여수에서 나서 자라고 또 여수 우리 시민 또 고향의 하여튼 뒷받침에 힘입어서 국가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했어요. 13년에 이제 여수로 돌아와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고향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여수에 필요한 것이 뭘까? 마지막 고향 봉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수가 좀 새롭게 변화돼야겠다 이런 염원들을 확인하고 이제 시장에 출마해서 시장 4년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시장으로서 여수를 많이 이제 바꿔가고 또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으로서는 여수를 많이 바꿀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뭐 국가 일도 하면서 우리 여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시민들의 뜻이 국정에 반영이 되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국가 지원을 받아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현재 현직 국회의원도 네, 다른 타 당에 지금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지금 계신데 그러면은 다른 후보들과 경쟁했을 때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혹시 강점은 무엇일까요? 글쎄 이제 제가 뭐 여수에서 나서 자란 여수 사람이기도 하고 또 국가 뭐 고위직 공무원도 지내면서 국정도 많이 경험해 봤고 또 시장 4년을 경험하면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시민들의 뜻이 뭔지 지역의 현안이 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또 제가 법률가로서 또 입법과 관련된 전문가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여수를 잘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우리 뭐 현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여수시의 그 현안 그리고 당선되셨을 때 추진하고 싶으신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시장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제 2012 세계 박람회를 우리 시에서 성공 개최한 다음에도 우리 여수시 원도심은 저녁 8시만 되면 어두워지면 그야말로 불 꺼진 항구였습니다. 이제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접근성이 개선이 되고 숙박시설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관광으로 아직까지는 서기가 이런 그런 시점이었죠. 하지만 이제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2014년 7월 시장이 되고 나서 15년부터 연간 1,300만 명이 관광객이 모일 정도로 저희들이 관광진흥정책을 제대로 추진을 하고 또 여수 밤바다, 낭만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런 여러 가지 컨셉이 성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관광도시가 된 거죠. 아마 대한민국 원도심 중에서 이 관광으로 원도심이 다시 살아난 경우는 여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원도심을 관광으로 대박이 나게 하고 원도심을 다시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여수는 더 아직 배고프고 더 변화돼야 됩니다.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도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지역위원장을 한 10개월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22개의 그 여러 가지 지역의 뭐 공약사항 비슷한 것을 좀 저희들이 확정을 했고 또 최근에는 여수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시민당원 대토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80개 가까운 지역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제가 이제 수렴을 했습니다. 이걸 당내에서 이제 심층 토론을 해서 어떤 것은 공약상으로 정할 것도 공약상으로 정해서 국회에 올라가서 입법이라든지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 또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문제는 우리 당 소속 시장이나 시의원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또 뭐 산당과 관련된 것은 지역사회와 또 협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지역사회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되는데 저희 가장 좀 대략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수가 이제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여수가 대한민국 최고 해양 관광 도시가 됐는데
95% 이상이 내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을 끌어모으려면은 여수가 지금 공항이 있지만은 이 국제선이 치항을 해야 됩니다. 공항의 국제선 치항하는 문제. 또 KTX가 다니긴 하지만은 서울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2020년대 후반기 되면은 KTX 기차가 다니는 노선 중에 3시간 걸리는 데는 여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어떻게든 전라선을 KTX 노선을 깔아서 빨리 2시간 만에 다닐 수 있게 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 큰 지금 저희가 숙제를 안고 있는 거고요. 산단과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뭐 여수 국가석유화학 산단은 아시아 최고로 큰 산단입니다. 지역 경제 70% 이상을 견인하고 있는데 산단과 지역민들이 같이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산단 기업들이 대기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수치를 조작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당에서도 범시민 대책위 구성을 제안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 당내 특위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제안합니다만은 하여튼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산단의 환경과 안전 문제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확립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이제 산단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서로 공생하고 상생하려면은 산단에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우선 취업돼야죠. 여수 시민들이. 왜냐하면 여수 산단은 석유화학 산단 아닙니까? 이게 환경과 안전에 위험이 있어요. 이것을 시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지금 산단 기업들이 하여튼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일정한 것을 어드밴티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채용 가산점을 주고 우선 산단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우선 하여튼간에 채용해야 되고 또 여수 기업들이나 여수 생산품을 산단에서 우선 사줘야 되고 우선 이용해줘야 되고 또 적정 가격제 도입해서 하여튼 안전한 이런 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윤도 보장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확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단과 여수시가 풀어가야 할 문제고요. 가장 큰 문제가 또 박람회 활성화 문제인데 뭐 조만간 발족이 될 겁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2022년 COP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 때부터 이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유치가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산단에 대규모 국제 컨벤션 센터 시설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국비로 지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여수 원도심이 옛날에 중심이었습니다만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재생하고 전통 시장들을 살리고 또 원도심에 사는 중소상공인들 권익을 보호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또 여수 이제 갑 지역은 섬들이 많습니다. 돌산, 남면, 삼산 이런 섬들이 많은데 섬들이 빨리 지금 노화지구로 되어 있는 연륙 연도교들이 빨리 나아져야 되고요. 또 연륙 연도교가 뭐 화태에서부터 백악까지는 예타 면제 대상이 돼서 이제 추진이 가시화됐지만은 여수에서 지금 두 번째로 큰 섬인 금오도는 아직 다리가 안 닿아져 있습니다. 또 연도도 다리가 없어서 금오도와 연도를 빨리 연륙 연도교를 넣는 것도 우리 지역의 큰 지금 숙제고요. 또 저 거문도 분들은 쾌속선 타도 2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 쾌속선들이 이제 개인 업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뭐 운행 안 될 때도 있고 문제가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섬주민들은 할인이 되지만은 외지인들이나 일반인들은 할인이 안 되니까 거의 한번 왕복하는데 5만, 6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섬을 다니는 여객선도 이제 대중교통 개념을 도입을 해서 싼 가격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싼 가격으로 하여튼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갑자기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인데 우리 여문지구도 있구나. 여섯 문섬 이평지구 또 이게 옛날에는 이게 구 여수시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학동으로 중심이 옮겨가니까 이게 이제 공동화되고 자꾸 세태화돼서 여문지구 활성화하는 큰 문제인데 저희 당에서는 옛날 구 여수시 청사 지금 해양수산청이 청사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다시 사들여서 하여튼 학동의 1청사 여수지구의 하여튼 2청사 양청사 체제로 감으로써 여문지구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국가와 해수청 문제 옮기려면 국가에 가서 해결해야 되고요. 또 지방정부와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 국회의원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그 유권자들과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2017년도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제3기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시민들의, 우리 당원들의 고귀한 투쟁 위에
피어난 활짝 핀 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여당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저희들이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여당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중앙정부에 보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돕고 또 2022년 정권 재창출을 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루속히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은 내년 총선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소속 정당 국회의원이 반드시 배출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확실한 선택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희망찬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2017년 한 해 동안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 호남인들의 정권, 문재인 민주정부를 세웠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우리들도 문재인 민주정부 소속 집권 여당 국회의원을 반드시 배출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돕고 또 우리 지역사회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